자, 상관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의 성격은 총명하다. 이제 자기가 아는 것을 능력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뭔가 자기가 감추어놓고 남들이 보면 못 보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총명하고 추리력, 화술. 그래서 식상이 발달된 사람은 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죠. 남들 앞에서 발표도 좋고 그 다음에 어느 뭐 친구들하고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서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말로서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화술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 식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표현력이 좋을 것이다. 그 표현력이 좋다 속에는 뭐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언변이 뛰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손재주 그래서 뭐 음식을 잘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손재주가 있다든지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화술도 좋고 재능도 있고 그리고 반면에 환영받지 못할 일면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상관은 뭐다? 저돌적으로 그거를 표현하기 때문에 윗선, 즉 관에게 관하고 부딪히는 거죠. 관을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관을 부딪히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들 갖고 있어도 그거를 좀 유하게 돌려서 이거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윗사람에게 대해서 바로 직설적으로 비판을 해버리니까 윗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관의 기질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좀 돌려서 부드럽게 유하게 하면 또 자기 그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개선할 수 있겠죠. 자, 말이 좀 많고 비판적이다. 이게 좀 식신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남의 일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겨놓고 봐야 직성이 풀리는 강한 타입이다. 아무튼 이 식신에 비해서 상관은 일단 이겨놓고 보는 거죠. 이겨놓고. 왜냐하면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고 상관 경관이죠. 그 다음에 식신은 뭐죠? 식생제예요. 재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좀 이 상관하고 좀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돌적이다. 자, 누가 상대방이 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무가내로 덤벼요. 덤벼. 그래서 자 상대에게 자신을 짓누르려고 하는 상대가 오면 뻔히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무작정 저돌적으로 돌진해가고 반항하는 기질이 강해 적을 만들기 쉽다. 한번 부딪혀보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더라도 부딪혀본다. 그게 이제 상관. 왜냐하면 그래야 상관이라고 할 수 있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 건데 그 관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깨버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나를 극하려고 하면 맞짱 뜬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에 사람에 치고받으니까 어때요? 주변에서 보면 그 밑에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보스 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든가 약한 자를 위해서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해주는 그런 봉사라든가 희생정신이 있고 동정심도 있다. 근데 이 말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근데 실컷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생색을 내요. 내가 이걸 해줬다. 이렇게 생색을 내주기 때문에 실컷 그렇게 해주고도 상대방들이 고마움이나 호의를 갖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 요거는 많은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예요.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좋은 일 하고 나서 그거를 그냥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까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다. 여기 나오네요. 자화자찬. 자화자찬에서 다 까먹죠. 그다음에 상대방의 인격은 아랑곳 않고 비밀을 토해내는 까닭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사기 쉽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관을 지닌 사람은 남을 얕잡아 보게 되고 오만한 태도와 허영심을 버린다면 속에 있는 것을 깡그리 쏟아내고 토해낼 수 있는 자질, 즉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로 조금만 노력하면 남보다 몇 배 더 쉽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식신은 점잖게 나타낸 거라면 상관은 뭐다? 아주 쏟아붓고 그 다음에 톡톡 튀는 그런 뭔가 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걸로 뭔가를 자기 재능을 뽐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상관도 좋아요. 옛날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초반에 관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이 상관을 안 좋은 걸로 봤는데 요즘 시대는 상관이 오히려 더 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인 사람은 입을 무겁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화자찬에서 다 까먹는다고 그랬죠. 윗사람을 좀 존중하는 척하고 왜냐하면 윗사람 들이받지 말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깊이 파고들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순간적인 에너지를 많이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에 빠져서 미칠 때는 푹 빠져야지. 하루에 근데 골프를 배워도 하루에 1시간씩 규칙적으로 하는 거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운동을 집중적으로 막 몇 개월 탁 했다. 그러면 실력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신은 그냥 조금씩 정기적으로 하는 거라면 상관은 거기에 집중을 탁 해서 뭔가를 만드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관은 일주가 강해야 좋은데 일주가 약하면 건강도 나빠질 흉한 암시가 있다. 자, 상관은 윗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우려면 그 다음에 자기 순간 에너지를 뽐내고 집중해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힘이 넘쳐야죠. 힘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겠죠. 괜히 비실비실한 사람이 위에 그 보스한테 달라들었다가 한 대 때리면 나가 떨어지겠죠. 탁 등치도 있고 좀 힘이 세서 한마디 해야 윗사람들도 좀 움찔움찔하지. 본인이 약해서 큰 간들간들 힘 없는데 윗사람한테 그게 반항한다고 해서 먹히겠습니까? 먹히지 않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상관은 한 가지 재주가 특이하다. 목표만 정해지면 돌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성하기 쉽고 자립으로 성공할 수 있다. 보통 정의감을 발휘함으로 변호사, 검사, 강사, 예능인, 의사 등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건 특히 이제 검사, 의사는 이제 금의 기운이 강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검사라든가 이런 쪽보다 검사나 의사 등 검사나 변호사 등은 이제 불의에 맞서서 이걸 싸우는 거고 강사, 예능인은 뭐냐면 자기 끼를 엄청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의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주를 남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상관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발산, 이거는 식상의 당연한 기운이고요. 화려함 가능하죠? 인정이 많고 적극적으로 베푸고 창의적이고 대인지향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다 이 내가 내 끼를 외부한테 표현하는 거니까 다 해당되겠죠. 다재다능하고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명랑하고 그 다음에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표현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좌중을 딱 휘잡고 있다. 순간적인 재치가 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도 뛰어나고 임기응변도 강하다. 자유지향적이다. 자유지향적이 뭐예요?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상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은 뭐예요? 그 정해진 틀에서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거죠. 승부근성도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은 요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요 말은 상관하고는. 그 다음에 요란하다. 즉흥적이다. 엉뚱한 일에 관심을 크다. 생색내기 쉽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의 지식에 만족하지 않는다. 다방면에 자유분방하다. 덜렁거리고 안정감이 없다.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것에 대해서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해서 딱 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오랫동안 정리해서 준비한 그런 감은 떨어지겠죠. 무의도시 가는 경우가 많다. 자, 식상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고 얽매기 싫어하다는 것은 뭐죠? 이거는 관에 구속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적당히 넘어간다. 철이 없고 어리석다. 뭐 이런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안정되어 있는 사고방식이잖아요. 어떤 그 틀에 얽매인 사고방식이라면 식상 예술인들은 좀 돌출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철이 없고 어리석어 볼 수도 있겠죠. 자, 상관 하나씩 보겠습니다. 상관은 방해 및 모사와 재능의 성이다. 모사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을 잘 베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을 빨리 적응해 가지고 뭔가를 이거를 변형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재능 마찬가지고요. 방해는 이제 조직에 대해서 대항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능과 모사가 특출하고 특히 언변이 뛰어나다. 반면에 안하무인으로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거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여 타인과의 시비와 쟁론을 초래한다. 그래서 항상 뒷말이 많아요. 중상모략과 오해가 따라다닌다. 자, 머리는 총명하고 재주는 뛰어나나 식신과 달리 온화하지 않고, 자, 식신은 온화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면 뭐예요? 상관은 굉장히 열한 뻑적지근하게 재능을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인다? 거만하고 불순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왜냐면 남의 눈치 안 보니까 그래요. 말도 남의 눈치를 보게 되면 말도 조심하게 되는데 남의 눈치, 즉 윗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주변에
그거 다 관이에요.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건 전부 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에 얽매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구설, 말로 화가 따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입 조심하라. 자, 적응력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임기응변 이야기 나오네. 임기응변도 웅변인가요? 임기응변 아닌가요? 임기응변. 임기응변도 좋아서 무슨 일 맡겨도 감당해낼 수 있다. 승부욕 빠르고 이해타산 빠릅니다.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지만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독수리처럼 낯세게 소리 없이 행동하는 타입이다. 자, 매사에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뭐 이렇게 항상 나쁘게만 볼 건 없고요. 남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말도 좀 한 번 더 따져보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반항하고 반항적이고 다른 사람을 능력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성격이 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뭐죠? 요란뻑적지근하게 자기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스타일도 있다. 그다음에 상관이 많으면 자식을 극한다. 상관이 많으면 자식을 극한다. 한번 볼까요? 자, 남자에게 있어서 자식은 뭐냐면 편관이에요. 편관. 그 다음에 딸은 정관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서의 자식은 식신과 상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를 통해서 애를 낳으니까 자기 기운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딸과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나중에 극을 당하죠. 그렇죠? 눈치 볼 수밖에 없죠. 크면은. 그러니까 관이에요. 나중에 이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왜 관이 되냐면 자, 내가 남자인데 자기 부인이 뭐예요? 정제죠. 목극토죠. 그러면 토예요. 갑기압토 토예요. 정제. 자, 정제가 생하는 뭐죠? 재생관이죠. 재생관. 그래서 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관이다. 그런데 상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관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하고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자, 사주에 상관이 많으면 자식을 극해한다. 이 말이죠. 자, 왜냐하면 자식이 뭐다? 관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으면은 자식들하고 좀 싸우겠죠. 그런데 신왕이면 종교가 예술가 또는 음악가로서 이름을 얻는다. 뭐 예술적이잖아요. 신왕하면 굉장히 그쪽으로 뭐 뛰어난 그런 예술적인 능력이라든가 자기 재능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상관은 예술적인 별이라 말했듯이 조각가, 건축가, 도예가 등에 적합하고 또는 작가, 음악가, 서예, 미술가, 미술가 등 감상적이고 섬세한 것에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상관이 인성을 만나면 작가, 종교인, 철학가로 명성을 떨친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인성을 보면 볼까요? 자, 간목일주가 인성이면은 수예요. 수. 그러니까 임수나 개수. 그 다음에 상관이 뭐냐면 병화나 정화죠. 병화나 정. 그런데 자, 이 임수가 이 식상이나 이걸 끄기도 하지만 인수가 뭐예요? 나를 어떻게 보면 날 또 생해주는 게 되죠. 그렇죠? 임수는 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인성은 뭐가 되냐면 나에게 있어서 공부가 돼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내가 배운 바를 밖에다 표출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작가라든가 뭐 종교인, 뭐 철학가 이런 거 다 해당되겠죠? 사주에 상관만 많고 정관이 없으면 광골이 높고 눈썹이 거칠며 눈빛이 예리하다. 그리고 재해가 있고 음악을 즐기나 인품은 교만하다. 차라리 상관 있을 때는 관성이 없는 게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 있으면 싸우니까 차라리 관이 없어버리면 엄청 구애받지 않고 막 예술적인 재능을 엄청 뽐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경우는 상관은 관이 없는 게 좋다. 그래야만
부딪힐 일이 없죠. 사주에 상관만 있고 인수가 없으면 욕심이 많으며, 자 인수는 뭐냐면 인성도 되는 거예요. 인성. 그래서 상관 있으면 식생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으며, 재가 없으면 잔재주는 있으나 빈천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재성이라는 것은 결과물을 말해요. 결과물. 그래서 아생식, 식생제 이렇게 가잖아요. 재생관, 관생인. 그래서 다시 그 인생아, 그 인성이 나를 생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여드릴까요? 또 처음 하신 분들은 또, 자 아생식, 식생제. 자 식상은 뭐요? 재성을 생해줘요. 결론적으로 재물을 만드는 거죠. 그 재물을 만들어주면 관호가고, 그래서 이 식이 많으면 재물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식상이 왕하면 재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재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심을 말해요. 그래서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보다 결실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재주를 피워놓고 돈은 딴 사람이 먹는 거죠. 자 상관과 겁재가 같이 있으면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탐욕이 잔 사람이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상관 겁재 및 양인이 있고 다시 상관 삼합이 있으면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는 수가 있다. 상관 어쨌든 위 조상의 명예,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예요. 관 조직. 그래서 우리 관성은 조직, 명예, 뭐 사회활동, 직장 뭐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부딪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상관, 겁재 및 양인이 있고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상관 삼합이 있으면 조상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사주를 봐야 되겠죠. 자 연주면 뭐죠? 조상자리죠. 연주에 천성, 지성에 모두 상관이면 뭐예요? 단명하며 부귀하더라도 길지 못한 경향이 있다. 조상하고 부딪히는 거니까 좋지 않겠죠. 연간이 상관이면 부모 덕이 많지 않냐고 그러겠죠. 생가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부모하고 조상하고 잘 못 지내겠죠. 연주와 월지에 상관이 있으면 부모 처자가 완전할 수 없으며, 다시 겁재가 있으면 생가가 빈천하고 평생 노고가 많다. 겁재가 있으면 그러겠죠. 돈을 벌어도 겁재가 있으면 뭐예요? 나가버리죠. 자 월주는 뭐죠? 부모 형제. 자 월주의 천성과 지성이 모두 상관이면 형제의 버림을 받고 부부 이별 수가 있다. 자 월지는 뭐죠? 부부 자리, 부부 뭐죠? 배우자 자리고, 그 다음에 월주의 월간은 뭐죠?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죠. 상관이기 때문에요. 상관은 뭐다? 기본적으로 흉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연주에 상관이 있고 월주에 재가 있으면은 복록이 있다. 뭐예요? 어쨌든 연주의 상관이 월주에 재성을 생해주죠. 식생재. 자 식도 생해주지만 식에는 상관도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더 가까운 게 월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 월, 일, 시에서 나에게 가까울수록 재물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복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연주와 시주에 상관이 있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그 자식에게 해로움이 있다. 왜냐하면 시주는 뭐예요? 자식 자리잖아요.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거죠. 일지에 상관이 있으면, 일지는 뭐죠? 배우자 자리죠. 상관이 있으면 처자가 온전하게 곤란하며, 비록 뜻은 높으나 예술적인 재능은 없다. 그러나 시주에 재성이 있으면 소년 시절에 영달한다. 왜냐하면 상관이 식생재, 상관 어차피 연결해주죠. 재성으로 생을 해주죠.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 자손이 없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까 말하면 후손도 다 관이죠. 상관과 정관이 같이 있으면 호색 다음한 경향이 있다. 다음한다는 것은 음란함이 많다는 보면 될 것 같아요. 호색, 색을 좋아하고 음란함이 많다. 상관과 양인이 동주에 있으면 남의 집 하인 노릇을 하기 쉬우며 부친에게 해로운 일이 있다. 넘어가야겠습니다. 요즘은 하인 노릇 하기 힘들죠. 요즘은 하인이라는 거 없으니까. 사수 속에 죄가 없으면 남달리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며 사물에 대하여 영민하다. 상관과 12운성의 사가 동주하면, 자 우리 노광세병 사묘 있죠. 노광세병 사묘 그 살 때 사입니다. 12운성.
그러니까 동조하면 성질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강하다. 자, 삼명통에 의하면 월주에 상관이 있고 또 상관 삼합이 있으며 형충 파해와 관성이 없는 경우와 월지 및 시주에 상관이 있고 사주에 관성이 없는 경우 이를 상관상진이라고 하여 상관상진된 사주에 인수와 재가 있으면 극기한다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거 잊어버리시고요. 어쨌든 상관은 관성이 없는 게 좋습니다. 상관에 있는데 관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싸우겠죠. 그리고 인수와 재가 있으면 좋죠. 인수가 나를 생해주고 또는 상관을 눌러줄 수도 있죠. 가끔 이 수기 때문에 간목입 쪽에 그 인수는 수고, 그다음에 상관은 화기 때문에 화가 만약에 안 좋은 역할을 한다면, 즉 상관이 안 좋은 역할을 한다면 인수가 눌러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재생은 뭐냐면 상관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가 있으니까 좋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상진한 경우 사주에 재가 없으면 비록 성질이 기민하고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나 심성이 거만하고 음음하여 남의 지탄을 받는 일이 많다. 왜냐하면 재성이라는 것은 그 예술적인 재능이 뭘로 표시가 안 된다? 결과물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상관의 학문은 교육, 표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표현하는 거니까 교육도 만들 것 같아요. 심리, 언어, 음악, 기상학, 철학, 언론, 관광안내, 웅변, 통신, 전자공학, 어느 분야나 제가 봤을 때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식상이라는 것은 학문을 이걸 십성으로 하는 건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학문적인 것은 음양의 오행으로 보고 이 십성은 그 사람의 기질이잖아요. 기질. 물론 그 이제 어떤 학문에 따라서는 기질도 맞는 거지만, 예컨대 우리 교육을 갖고 예를 들면 내가 아는 게 100인데 발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서 10도 이해를 못 시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밖에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잘 가르치는 분이 있죠. 그래서 애들한테 곽강받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애들이 얼마만큼 쉽게 애들 눈높이에서 그걸 잘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필요한 거죠. 식상의 기운이라는 것이, 상관의 기운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게 꼭 교육에 있어서만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교육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연구 능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상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상관이 많이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요즘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특히 연예인들은 식상이 왕해야죠. 그래야 연기를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렇죠? 자, 여자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 남편을 그거 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남편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사주에 상관만 많고 재가 없으면 부부에 해로하기 힘들다. 자, 재성은 결론이기 때문에 재가 없으면 뭐예요? 돈이 없겠죠. 그럼 부부 사이가 힘들어지겠죠. 상관은 뭐예요? 남편 바가지 긁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남편 바가지. 상관은 뭐냐? 남편을 극을한다. 남편의 극을 하는데, 여자가 상관이 맞다는 것은 남자를 좀 극을 하려고 하는 기질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 바가지를 뜩뜩 긁고 있고, 그런데 돈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남편이 돈이 많으면 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죠. 그렇죠? 그 논리 생각하면 말이 되죠. 그래서 남편하고 거슬리더라도 돈만 많거나, 그러니까 남자가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궁합이 아주 좋거나 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혼 안 하고 산다고 하죠. 자, 상관과 편인이 동조하면 자식과 남편 복이 없는 경향이 있다. 자, 간목 입장에서 편인은 뭐냐면 임수예요. 그 다음에 상관은 병화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왜 그런지. 자,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어요. 병화, 상관.
그다음 편의는 임수가 있고요. 같이 있다. 그러면은 남편이 뭐죠? 이분에게 남편은 여자니까 남편이 신금이죠. 자, 그러면 간목에서 신금이 있는데 병화가 상관이 있으면 병신합수 해버리잖아요. 근데 수가 방해를 하는 거죠. 가운데서. 이런 의미인가요? 아무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자식과 남편 복음의 갱양이 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연주에 상관이 있으면 산액이 있기 마련이다. 애 낳을 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지에 상관과 양인이 같이 있으면 그 남편이 횡사한다. 뭐 이런 거는 좀 옛날 얘기니까. 상관이 많으면 혼담의 장애가 결혼하기 힘들다겠죠. 상관이 관을 거슬리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쉽지 않고, 결혼 후 이별수가 있고, 상관이 공망되면 이를 면할 수 있다. 상관이 공망된다는 건 뭐죠? 우리 공망, 육식갑자에서 공망 배웠죠? 공망은 뭐죠? 그게 비어있는 거, 비어버린 거니까 나쁜 역할이 어떻게 돼요? 흉하게 작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작용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상관만 있고 관성이 없는 여자는 정조관념이 강하며 그 남편이 죽은 후에도 수절하는 수가 많다. 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 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렇다 정도로 본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참고 삼아서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책에서 쓰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사고의 지평, 우리 사고의 그 체계를 좀 넓혀가는 정도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매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자꾸 생각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가면 이분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만 하면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